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토론토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 로이스터입니다. 원래라면 신인들의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더 다양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프레드 밴블릿의 이적이라는 초특급 사건이 터져버리면서 그쪽으로 대본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인들에 대한 소개와 밴블릿의 선택으로 이번 주는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짤막한 지난 드래프트 리뷰입니다. 지난 드래프트는 다른 해의 드래프트와는 조금 달랐었는데요. 왜냐하면 밀워키 벅스와 마이애미 히트가 지난 시즌에 있었던 템퍼링 사건에 대한 징계로 2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박탈당하면서 60번까지가 아닌 58번 픽까지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영광의 1픽은 모두가 예상했듯 빅터 웬반야마였습니다. 샬럿 호네츠와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각각 2픽과 3픽을 가졌던 팀이었는데요. 이들의 선택도 엇갈렸습니다. 샬럿 호네츠 같은 경우에는 유력했던 스콧 핸더슨이 아닌 본인의 소신픽 브랜든 밀러를 지명을 했고요. 또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릴라드의 전력 보강 요청을 무시하고 선수를 드래프트했습니다. 그럼 이제 랩터스가 지명한 신인 그레이디 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픽으로 랩터스는 그레이디 딕을 지명했습니다. 의외의 선택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유지리가 선호하는 선수에 대한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역으로 생각하면 그레이디의 특별한 재능에 매료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슛! 한 글자로 모든 설명이 가능합니다. 성공률이 좋은 슈터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릴리즈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빈틈이 생겨도 언제든 슛을 쏠 수 있고 터프샷, 로고샷, 딥스리 다양한 슛을 자신있게 쏘고 메이드하는 선수입니다. 사실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슈터가 랩터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선수 뽑았으면 꼭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랩터스에게 기회가 와서 뽑았기 때문에 참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딕에 대해서 제가 더 좋아하는 점은 이 본인의 장점을 가지고 본인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 쓸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본인의 장점인 슛이 있기 때문에 수비를 끌어들일 수 있고 이렇게 수비를 끌어들인 후에 동료에게 어시스트 패스를 뿌려준다던가 또 슛을 바탕으로 선수를 끌어들인 후에 커딩을 통해서 쉬운 득점을 하는 등 굉장히 센스 있는 플레이를 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디 딕이 외모는 되게 약해 보이는 외모인데 은근히 신장도 크고 윙스팬도 좋은 선수입니다. 또한 운동 능력도 꽤나 준수해서 속공 때는 덩크도 곧잘하고 기습적인 스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수비에 대한 그런 걱정들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레이디 딕이 만능 슈퍼스타는 아닌데요. 이런 슈터들이 모두 갖고 있는 약점이긴 합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슛을 만드는 샷 크리에이팅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또 제가 아까 수비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긴 했지만 운동 능력에 따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레이디 딕이 랩터스의 좋은 조합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리 트렌트 주니어랑 나온다면 랩터스의 약점이었던 외곽슛이 한 번에 메워지게 되고 또 센스가 좋기 때문에 야쿠퍼들과의 투맨 게임도 제가 기대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카티 반주와의 조합 역시도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본인의 약점을 잘 가려줄 수 있는 팀을 만났기 때문에 그레이디 딕이나 랩터스나 좋은 만남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개할 선수는 마퀴스 노엘입니다. 173cm에 73kg. 농구 선수로서는 당연하고 다른 운동 선수라고 할지라도 그리 좋은 신체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을 5년이나 다녔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에 비해서 원앤던 선수에 비해서는 최대 4년이나 나이를 더 먹은 채 데뷔를 하게 된 선수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선수가 어떻게 투웨이 계약을 맺을 수 있었냐? 바로 어시스트 능력 덕분입니다. 지난 NCAA에서 한 경기 19어시스트를 하면서 신기록을 세우며 주목을 받은 선수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경기를 보면 경기를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창의적인 패스도 찔러주는 진짜 리딩에 대해서는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엘의 문제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약점입니다. 결국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키가 작으면 수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173cm라는 키, 그 약해 보이는 말라카이 플린보다도 12cm가 작은 수준입니다. 사실 이 신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운동을 해서 몸을 키워서 가로 수비에는 버틴다 하더라도 키를 키우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국 팀 수비를 통해서 도와줘야만 하는 영역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런 팀의 지원을 받을 만한 선수라는 것을 G리그나 본 리그에서 증명을 해야겠죠. 개인적으로 너무 아까운 선수입니다. 키가 좀만 컸으면 진짜 활용할 수 있는 선수인데요. 또 한 명의 랩터스 프랜차이즈가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3년 130밀리언이란 파격적 조건으로 로켓츠로 이적하게 되었는데요. 벤블릿은 이로써 G리그 때부터 랩터스와 쭉 함께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벤블릿이 떠나는 건 너무 섭섭하지만 이 정도 조건이면 떠나는 게 맞다는 게 저를 비롯한 랩터스 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번 계약은 뭐 금액도 금액이지만 3년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면 3년이 끝나면 32살이기 때문에 또 한 번 거대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로켓츠의 배팅에는 신임 감독 이메 우도카의 입김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벤블릿을 그 하든보다도 더 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수비가 좋고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신인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였는데요. 이게 참 랩터스로 너무나도 아쉬운 게 이 우도카 감독, 랩터스가 처음에 원했던 감독입니다. 근데 이 우도카 감독이 랩터스를 거절하더니 로켓츠로 갔고, 거절했던 랩터스의 선수를 데려온다는 것이 랩터스에겐 정말 악재가 겹쳤던 일이었죠. 이렇게 우도카 감독이 심지어 하든보다도 벤블릿을 원했다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 비싼 금액을 불렀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벤블릿에게는 축하할 일이지만 랩터스 구단에 있어서는 그렇게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랩터스에서 벤블릿을 트레이드했다면 뭐라도 건질 수 있었는데 이번엔 FA 이적임으로 팀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떠난 그런 결과이기 때문인데요. 네, 저는 결국 이거는 마사이 유지리의 선택의 실패라고 봅니다. 강팀은 벤블릿을 사인앤 트레이드로 영입해야 된다는 것에 집중해가지고 선수를 트레이드하지 않고 계속 버텼던 것이 이 패착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스페이스 캡 여유가 있는 팀이 접촉해올 경우도 충분히 생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휴스턴 로켓츠는 좀 서프라이즈였고 올랜도 매직에서 접촉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랩터스톡 특징이죠. 한번 비난하고 한번 변호해주는 것. 그렇다면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변호할 수 있겠는가? 사실 로켓츠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켓츠는 지속적으로 제임스 하든의 리턴에 대한 루머가 나왔지 벤블릿에 대해서는 진짜 수일 전에서나 이렇게 루머가 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변수 상황까지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측하는 사람이 참 신기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 단장이라는 직위,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 팩트는 프레드 벤블릿은 팀에 아무것도 넘기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팀의 전력을 유실시킨 마사 유지리 단장의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꼬여버린 팀의 플랜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3년 140밀리언, 뭐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지만 벤블릿의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무명 시절 때부터 믿어준 조강지처로서 함께 잭팟을 터뜨리게 되었네요. 나비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날 랩터스는 데니스 슈레더를 2년 26밀리언의 계약으로 영입했습니다. 슈레더 같은 경우에는 뭐 NBA에서 베테랑이긴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벤블릿과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또 괜찮은 핸들러이기 때문에 그래도 랩터스가 발빠르게 수습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테렌스 데이비스 2세, 랩터스가 3년 전 트레이드로 킹스에 보냈던 선수였는데요. 이 선수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비스가 뭔가 게임을 리딩하는 타입의 선수라기보다는 본인이 공을 잡고 흔드는 것을 좋아하는 돌격대장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나 싶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벤블릿 이제는 카이리 어빙보다 비싼 선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뉴스입니다. 뭐 나비 효과일진 모르겠는데요. 테드 영의 비보장 계약을 랩터스가 전환시키면서 보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준수한 베테랑인데다가 포워드로서 리딩이 가능한 자원이기 때문에 랩터스에는 꼭 필요하고 나중에는 만기 계약이기 때문에 셀러리 필러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달라노 벤튼이 FA가 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팀에서 퀄리파잉 오퍼를 실행하지 않으면서 자유계약 선수가 되었습니다. 방출의 의미는 아니고 FA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셀러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잠깐 풀어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프 다우틴과 로나퍼 주니어의 계약은 퀄리파잉 오퍼를 통해서 지속되면서 앞으로도 랩터스의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준비한 자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